반갑습니다. 김종욱입니다. 어제 제가 요 예제 도면에서 복사를 썼을 경우에 어떤 게 편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은요, 여기 호 있죠? 미안합니다. 스케일부터요. 스케일부터 해서 쭉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 스케일이라는 명령어 하기 전에 또 우리가 이 선풍기 날개 모양을 또 예제를 한번 그려봤었어요. 그래서 이 선풍기 모양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도면을 그릴 때는 우리가 new라는 명령을 줬죠. 그래서 new라는 명령을 줬고 그 다음에 ACADISO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해야 될 부분은요. 항상 강조했던 게 모든 도면은 중심선부터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그 중심선을 먼저 그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인 명령을 주고요. 그리고 한 점을 찍고 F8번 키를 키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에 지금 보시면 이 길이가 미안합니다. 저 프로그램 하나가 잘못해서 그랬네요. 잠깐만요. 모든 도면은 중심선부터라고 했는데 제가 아마 CAD를 실행하고 나면 항상 가운데 휠을 더블 클릭 한번 해주세요 라고 했을까요? 자, 지금 현재 이 예제를 볼게요. 제가 선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렸는데 선의 길이가 무려 1127mm가 되는 거야. 너무 큰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항상 가운데 휠을 더블 클릭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화면에 나와 있는 요 모는 종이 있죠? 요거는 우리가 F7번 가지고 껐다 켰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저는 끄고 쓰겠습니다. 다음에 라인 명령을 줘가지고 대충 그려볼게요. 요거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또 세로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선풍기 날개 모양을 하나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죠. 하나를 그린 다음에 나머지는 회전 복사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12mm라는 치수가 있죠. 이 12mm는 여기 반지름 32짜리 있죠. 이 치수선을 쭉 연장을 시켰을 때 만나는 이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쪽 가로 중심선을 위쪽으로 57만큼 또 이쪽에서 82만큼 간격을 띄우고요. 그 다음에 이 세로선을 여기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offset이라는 명령을 줘야겠죠. 전체 높이 57입니다. 그래서 이 가로선을 위쪽으로 57. 치수가 바뀔 때는 당연히 빠져나가야겠죠. 다시 엔터키 82mm. 자, 이 직선을 위쪽으로. 그 다음에 세로선 12mm 있죠. 여기를 12mm. 여기에서 이렇게 가져놓은 거죠. 자, 그러면 위치가 헷갈리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요. 먼저 여기 19짜리 있죠? 이걸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클. 먼저 이쪽 교차점이죠. 그렇죠? 이 점에서 반지름 19 이렇게 하나 그려주면 되겠죠. 그 다음 이 자리 있죠? 이 자리에서 반지름이 44가 돼 있죠? 물론 우리가 여기를 바로 클릭을 해줘도 돼요. 바로 클릭을.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요거 반지름이 44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까지 여기에서 요까지의 차이가 현재 보면은 57이고 82고 하니까 여기서 25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25에다가 19를 더해주면 44가 되죠. 그래서 여기를 바로 직접 찍어줘도 되지만 치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44를 바로 줘보게요. 자, 그 다음에 32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그래서 여기 클릭을 하고 또 반지름 32. 그러면 원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작은 거 있죠. 이쪽에서 직선이 이렇게 연결되고 연결됐는데 이게 안쪽에 있는 지름 6자리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가 여기가 되겠죠. 이쪽 교차점에서. 자, 지름이 6이니까 반지름 3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엔터키해서 골뱅이 주고 엔터키 하면 중심선 다시 찾아주죠. 다음에 지름 D를 주고요. 25.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완성이 됐죠. 그러면 우리가 요 예제 도면에서 봤을 때, 그쵸? 현재 요 원이 있죠? 요 작은 원에서 이렇게 접선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원에서 이렇게 접선이 연결된 거죠. 자, 그러면 어제 제가 요 좌표계가 나와 있어 화면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죠. 지금처럼 이렇게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안 되면 좌표계를 잠깐 꺼버리겠습니다. 자, 요 부분 제일 끝에 있죠. 사용자 화에서 좌표를 꺼버리겠습니다. 끄고 빈 공간 클릭. 자, 라인 명령을 줍니다. 자, Shift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항상 원과 원을 연결할 때는 접선이 돼요. 그래서 접점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먼저 하나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마우스 움직여주면 접선이 계속 따라다니죠. 또 Shift의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접점. 요 작은 거 있죠? 작은 거 여기다 클릭을 할게요. 그럼 하나 연결됐죠? 자, 그리고 어제 우리가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었죠? Shift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대신에 탄젠트 입력하고 엔터키나 스페이스. 자, 여기 하나 클릭을 해주고요. 또 탄젠트 작은 원에 클릭. 그럼 지금처럼 선이 연결이 됐죠? 자, 이럴 때 한 번에 자르려고 욕심을 부리게 되면 잘 안 잘려요.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봤을 때 요만큼이 남아있잖아요. 그쵸? 요만큼을 우리가 남기려고 그러면 요 직선과 요 원 있죠? 요 원을 경계를 잡는 거죠. 그래 되면은 요 점과 요 점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든 여기를 자를 건가, 여기를 자를 건가. 우리가 결정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트림이라는 명령을 주고요. 요 직선과 이 원을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엔터키를 해주면 여기를 잘라낼 수가 있겠죠. 자, 빠져나갔다가 다시 스페이스. 자, 지금은 이 원이 있죠. 이 원과 이 원을 또 경계를 잡아요. 그리고 엔터키 한 다음 여기를 잘라주게 되면 제일 큰 부분이 잘라졌죠. 자, 다시 엔터키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남은 거는 여기가 필요한 거죠. 그럼 요만큼을 남기려면은 기준은 여기와 여기를 지정을 해서 얘를 잘라버리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경계를 요 선과 요 선을 클릭을 하고요. 특히 얘를 잘라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고 나면 이제 필요 없는 선은 다 됐죠. 그러면 나머지는 원래는 이 중심선이 남아있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지워버리겠습니다. 요 두 개는 총 3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딜리트해서 지워주고. 자, 문제는 제가 이게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를 보니까 요 직선은 선이 되게 진하게 돼 있고 요 선과 요 선은 되게 가늘게 돼 있죠. 그럼 여기를 잘라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저거 자르는 명령어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 브레이크라는 명령어를 썼었죠. 명령 안 보이네요. 여기 있죠. 브레이크. 자, 그래서 BR 브레이크. 자, 그러면 브레이크는요. 먼저 자를 자리 선 찍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점을 찍어버리면 요 사이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뚝 잘라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U하고 다시 해볼게요. 브레이크라는 명령을 주고 먼저 자를 선을 클릭을 해요. 자, 클릭하고 나면 밑에 옵션에 첫 번째 점이라는 거 있죠. 이 첫 번째 점은 금방 우리가 찍었던 요 점을 새로 찍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점. 하고 나면 보세요. 두 번째에서 다시 첫 번째로 바뀌었죠. 그럼 첫 점은 여기입니다. 같은 자리를 한 번, 두 번 클릭을 해주면 선이 이렇게 두 개가 분리가 되었죠. 자, 다음 다시 엔터키해서 얘를 클릭을 하고요. 다시 첫 번째 점에서 첫 번째 점 여기를 클릭을 해요. 자, 두 번째 점 물어볼 때 이때 골뱅이를 줘도 되죠. 그러면 어차피 여기가 최종 좌표가 되니까 골뱅이 주고 엔터키 하면 요것만 따로 이렇게 잘라졌죠. 자, 그러면 어제 우리가 색상 바꾸던 거 해봤죠. 자, CHP, ROP, Change Properties. 그러면 여기와 요것만 지정하는 거예요. 밑에 요거는 지정 안 합니다. 자, 선택 끝났으면은 엔터키, 색상 C, 3번. 3번이 초록색이었죠. 요 코드는 가급적이면 알고 있으면 편해요. 코드 번호는.
모르면 물론 위에 거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색상 줬고 3번. 선 종류는 굳이 안 바꿔도 되죠? 엔터키. 그 다음 요 선 두 개 있죠? 요 두 개는 가는 실선. 캐드에서 보통 우리가 색상을 주게 되는데 요거는 선의 굵기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색상을 4번 우리는 하늘색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우리가 초록색으로 바꿨어야 되는데 초록색으로 안 바꿨어요. 자,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했던 명령어 중에 어차피 스케일 해야 되니까 요 밑에다 적어 볼게요. 매치 프로퍼티스라는 게 있었죠. 특성 일치라고 했습니다. 자, MATCHPROP 먼저 원본을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 이 원본을 상속을 이제 시켜줄 요선을 찍어주면 초록색으로 이렇게 바로 바뀌는 거죠. 자, 나머지 이제 중심선이 있죠. 또 Change Properties 중심선 두 개를 지정을 하고요. 엔터키. 그 다음에 색상 C. 자, 우리가 중심선은 빨간색에 센터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색상 1번 또는 색상 C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빨간색 돼 있죠. 그래서 빨간색 레드라 이렇게 직접 넣어 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선 종류 LT가 되겠죠. 센터 CNTER 계속 묻는다고 그랬죠. 자, 더 이상 바꿀 게 없으니까 엔터키하고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선이 되게 촘촘하죠. 그렇죠? 그러면 요 간격을 조정해 주는 게 LT 스케일. 자, LT 스케일은 라인 타입 스케일이라고 그랬죠. 이걸 8에서 10 정도 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8을 줬어요. 자, 그런데 날개가 4개예요. 그렇죠? 4개. 그러면 우리가 요 지금 만들었던 날개를 90도만큼 또 회전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180도만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요거를 180도만큼 얘를 먼저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90도를 가면 되겠죠. 물론 뒤에 가면 우리가 배열이라는 걸 배워요. 배열하면 한 번에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밑에서 예제 보이는 것처럼 로테이트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자, 로테이트. 그러면 요것만 이렇게 싹 지정을 하면 되겠죠. 얘는 안 가도 됩니다. 초록색 날개만 지정을 한 거죠. 그리고 기준은 원 위에 살짝 올려주면 가운데 표식이 나오죠. 이때 이렇게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원 위에 올렸을 때 클릭을 해요. 자, 그리고 F8번 키를 제가 꺼볼게요. 꺼보면 이렇게 원본이 돌아가죠. 근데 우리는 원본이 남아 있어야 되니까 복사 C. 그럼 원본이 남아 있고 요것만 돌아가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각도는 180을 주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가 복사가 됐죠. 자, 그리고 다시 엔터키 하고요. 우리가 객체 선택 방법 중에서 금방 선택했던 걸 다시 선택이라는 게 P였죠. 그래서 P를 주면 위에 게 다 선택됐죠. 그러면 나머지만 이렇게 또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선택 끝났으면 엔터키. 기준점은 또 원의 중심을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또 두 개가 돌아가죠. 자, 여기서 복사 C. 각도는 90을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중심선이 길다 싶으면 요 중심선은 브레이크해서 잘라줘도 되고 또는 랭선을 잘라줘도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거 있죠.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브레이크라는 명령을 써서 잘라보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휠 더블 클릭해줘 화면이 꽉 차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얘를 한번 써볼게요. 자, 3D 코빗, 요거는 Continuous Orbit이라는 겁니다. Continuous Orbit. 그래서 연속 궤도. 요게 제가 자유 궤도라 적어놨는데요. 연속 궤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3D Continuous Orbit. 오빗은 궤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모양 나왔을 때 있잖아요. 키보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요. 마우스로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돌아갈 때 마우스로 손을 놔주면 혼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던 선풍기를 실제 날개를 한번 돌려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거를 이렇게 돌려볼 수가 있고요. 이때 마우스 있죠. 마우스를 빠르게 움직이면 얘가 더 빨리 움직이죠. 자, 이스케이프 누르면 정지가 돼요. 그리고 평면으로 돌아가는 명령어는 plan입니다. 그래서 plan 엔터키 한 번, 두 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선풍기 날개를 만들어 봤는데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도면을 봤을 때 내가 어떤 명령을 썼을 때가 가장 좋을까 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도면을 이제 그려봤고요.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예제 도면을 안 그렸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자, 여기 후크라는 게 있어요. 이 후크를 이제 그리는 방법을 또 한번 설명을 해보기로 하고요. 일단 나머지 명령어들이 있죠. 이제 아크부터 해서요. 아크, 다음에 폴리라인, 그 다음에 폴리건, 다음에 해치, 텍스트. 요까지 저희가 수업에 나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총 6시간 수업 중에서 예제 도면 그리는 게 대략 2시간 있었고요. 그래서 총 6시간인 거를 2시간 정도 만에 완료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호라는 걸 할 건데요. 이 호가 또 다양하게 쓰입니다. 자, 뉴에서 새 도면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휠 더블 클릭 한번 했고요. 그리고 F7번 그리드를 껐습니다. 자, 스케일을 안 했네요. 그렇죠? 스케일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스케일은 직사각형을 먼저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미 한 점을 클릭을 하고 골뱅이 50, 50 하면 한 변의 길이가 50이 되는 정사각형이 만들어졌고요. 다음에 이게 퀵 디멘전이라는 게 있죠. 자, QDIM 치수를 넣는 거죠. 자, 이 직선 선택하고 엔터키 하면 하얀 선이 따라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이라고 그래요. 요때 가로로 가는 거 있죠. 요거는 치수선. 세로로 되어 있는 걸 치수 보조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위로 조금은 올려서 클릭. 다음 스페이스 요 세로선 클릭을 할게요. 또 엔터키. 오른쪽으로 가서 클릭. 자, 근데 이 치수 문자가 좀 작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게 dim 스타일이라는 게 있죠. dim 스타일의 약어는 D가 됩니다. dim, S-T-Y-L-E. 자, dim 스타일 현재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거는 ISO-25입니다. 자, 요거를 수정. 자, 수정했을 때 여기에 맞춤이라는 거 있죠. 맞춤에 보면 이게 전체 축척, 피처, 치수 피처 축척이라고 하는 것은 치수에 관련된 모든 걸 의미해요. 그럼 여기서 관련됐다라는 것은 치수 문자의 크기, 화살 쪽의 크기, 여기 삐져나와 있는 거 크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크게 키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2.5배 정도로 키워볼게요. 자, 확인. 이제 보세요. 닫기 하면 전체적으로 2.5배가 커진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작업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자, 스케일. 자, 객체 선택 나왔을 때 모두 지정을 하는 거죠. 자, 선택 끝났으면 엔터키. 자, 여기서 이제 기준점을 묻는데요. 자, 기준점은 여러분들이 요 점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점은 고정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 네모가 이 방향으로 커졌다가 또는 이 방향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이 방향을 잡게 되면 이쪽으로 커졌다가 이렇게 줄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방으로 키울 거예요. 사방을 키우려면 우리는 이 네모의 무게중심이 있겠죠. 자, 요 점은 우리가 대각선으로 두 점을 찍어주면 이 두 점의 중심이 잡히겠죠. 또는 이 직선의 중간점과 중간점을 찍어주면 요거에 대한 중심이 또 이렇게 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Shift 오른쪽 버튼 눌러보면 요거 있죠? 두 점 사이 중간. 그럼 제일 편한 게 대각선이죠? 대각선 한 점, 두 점을 찍어 볼게요. 그러면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물체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치수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배를 키우겠다 해서 2를 줘볼게요. 그럼 두 배를 키웠으니까 당연히 100이 되겠죠. 그래서 이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를 가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몇 대 몇이냐라고 하는 축척을 줄 수도 있고요. 또는 현재 길이가 얼마인데 이 길이를 얼마를 바꿔라. 물론 이때는 치수가 두 개가 동일하게 있죠. 똑같은 비율로 커졌다 줄어들었다는 거지 한쪽으로만 얼마를 키워라 이렇게는 되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요거는 우리가 배율을 썼잖아요. 그렇죠? 자, 거리로 바꿔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100이 돼 있는데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77로 바꾸고 싶더라.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스페이스바나 엔터키 해주면 명령어 재실행 되겠죠. 그리고 금방 선택했던 걸 다시 선택하겠다. 그게 P였죠. P 주고. 그럼 선택 끝났으면 이제 엔터키 안 넘어가야겠죠. 자, 기준점 물어볼 때 조금 전에 우리가 기준점 가운데기 하나 찍었죠. 그래서 골뱅이를 주면 또 중심점을 이렇게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마우스로 움직여 보니까 물체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죠. 그러면 우리가 100을 77로 바꾸게 됐죠. 그럼 어제 우리가 로테이트에서도 참조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도 참조가 있죠. 그래서 참조 레퍼런스. 그럼 현재 길이가 얼마냐 묻는 거죠. 참조 길이 100이죠. 요거를 77을 주기로 했으니까 77이다. 이렇게 주면 정확하게 77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대 몇과 같은 축척을 줄 수도 있고 또는 현재 거리가 얼마인데 이거를 얼마를 바꿔줘라 라는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거를 임의의 크기로 제가 조정을 해볼게요. 자, 객체 선택 나왔을 때 P 주고 엔터키. 기준점 물어볼 때 골뱅이 주고 엔터키 하면 중심이 자동으로 찾아졌죠. 자, 그러면 마우스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있죠. 그냥 대충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그냥 마우스로. 자, 그냥 찍었으니까 이 거리는 정확한 치수가 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이 숫자, 부정확한 숫자를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40으로 만들고 싶더란 이야기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실제 우리가 현장 실무 도면을 보면은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현장 실무 도면을 보면은 기존에 있던 도면의 치수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100이고 또 여기가 100이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치수가 있죠. 형태는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77이고 77로 바뀌어야 된다. 하면은 실제 100짜리를 77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장 실무자들은 새로 안 만들어요. 이렇게 새로 안 만들고 기존에 있던 이 숫자 있죠. 이 숫자를 그냥 강제적으로 77이다 이렇게 바꿔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실제로 도면의 크기와 치수의 크기는 안 맞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치수대로 바꿀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지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스케일에서 객체 선택하면 P를 하면 되겠죠. 자, 이때 제가 골뱅이를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이 중심이 잡혔고, 그쵸? 자, 이때 참조로 갑니다. 참조 길이 물어보는데 이 길이가 정확하지 않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죠? 거리나 각도를 모를 때는 두 점을 찍어주면 캐드가 자동 계산을 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자, 여기서 세거리가 예를 들어서 40이다 이렇게 주면 정확하게 40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치수를 내가 얼마다라고 조정하는 것보다는 모르는 치수를 내가 원하는 치수대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주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면서 혹시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K1에서 객체 선택, 기준점 골뱅이 주고 엔터키 해볼게요. 똑같이 이게 복사라는 게 있죠. 로테이트처럼.
자, 그러면 요 40이라는 치수는 그대로 두고요. 두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한 79라고 해볼까요? 79짜리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복사 C를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참조 레퍼런스로 들어가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거리가 40이죠. 그래서 참조 길이 40, 세 교리는 79다 해볼게요. 그러면 원본이 있는 상태에서 사본이 그대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지금처럼 내가 아는 값을 마음대로 접근해서 치수를 새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실력을 갖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축척이라는 명령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소화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아크를 해볼 건데요. 자, 아크를 설명하고 나면 사실은 폴리건은 그렇게 설명을 드릴 만한 게 없어요. 왜냐면은 이 폴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라인 명령과 아크 명령을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크 명령 끝내고 폴리라인, 그 다음에 폴리건, 그리고 해치 이렇게 하면은 대략 한 20분, 30분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건너뛰는 거는 없습니다. 자, 모두 지워볼게요. 모두 지워버리고 자, 아크는 옵션이 되게 많아요. 여기 보면 총 11개가 있는데요. 자, 요 중에서 요 위에 있는 요 3개 하고요. 밑에 있는 요 3개를 비교를 해보면 시작점, 중심점, 여기는 중심점, 시작점 요 2개만 변경을 해놨는 거예요. 시작점, 중심점이라는 거. 여기는 중심점, 시작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요것만 다룰 수 있으면 밑에 그건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 자체를 외워버리면 안 되고요. 호 명령을 줬을 때 내가 어떤 옵션을 쓰느냐 거기에 따라서 얘네들은 조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볼게요.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직사각형을 좀 그려서 작업을 할게요. 왜냐하면 호는 여러분들이 그냥 하게 되면 정확한 형태를 알 수가 없게 돼요. 자, 그래서 먼저 RECTANG 자, 이미 한 점을 클릭을 하고 골뱅이 X는 50, Y는 30 자, 이거를 복사를 할게요. 자, 요 네모를 지정하고 엔터키 자, 밑으로 총 9개를 복사를 할게요. 그러면 대충 갈 때는 그냥 찍어도 된다고 그랬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9개를 한 거는요. 제일 위에 있는 3점과 제일 밑에 있는 연속 빼고 나머지는 다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3점부터 한번 해볼게요. 3점은 이거 클릭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요건 나눴고요. 자, ARC 밑에 메시지를 보는 거죠. 보니까 호의 시작점 묻죠. 또는 중심 있죠. 요게 요 부분입니다. 여기서 아까 시작점, 중심점, 끝점 또는 중심점, 시작점 있었잖아요. 그게 요겁니다. 그래서 중심, 중심, 시작, 시작. 자, 그러면 먼저 시작점 한 점을 찍어 볼게요. 자, 두 번째 점은 옵션이 또 바뀌죠. 중심, 끝점 또는 두 번째 점. 자, 호를 우리가 이렇게 볼록한 걸 만들 거예요. 그러면 순서대로 있죠. 하나, 둘, 셋. 삼각형을 그린다 생각하고 점을 찍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엔터키해서 또 한 점, 두 점, 세 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3점은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질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도면에서 있죠. 도면에서 예를 들어서 도면에서 직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치수가 되어 있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요거 거리가 얼마다 뭐 4면 4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한 점, 두 점, 세 점 하면 되는데 자 이거는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라인 F8번키를 킬게요. 자 그리고 옵셋 거리를 예를 들어서 한 40을 해볼까요? 이렇게 40. 그 다음에 선을 또 하나 그릴게요. 요점에서 이렇게 그려주고 자 옵셋 예를 들어서 5mm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지울게요. 아크. 그러면 한 점, 두 점, 세 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면에서 치수가 기입이 될 때는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얼마?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있죠? 요거 치수는 얼마이다. 만일에 도면이 이렇게 돼 있더라. 라고 하면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선을 그리고 옵셋을 한 다음에 3점으로 그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호 같은 경우에는 도면에 어떤 치수가 주어졌느냐 그 치수를 보고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순서대로 한번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요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해부터 합니다. 자, 먼저 아크. 자, 어떻게 돼요? 회전 방향은 반시계인데 그 반시계에 가장 충실하게 반응하는 게 호입니다. 그래서 시작점 여기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에서 중심이죠. 중심 C. 그래서 중심은 여기다 잡아봐 볼게요.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게 끝점이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시작점, 중심점, 끝점 맞죠? 그래서 끝점은 여기다. 이렇게 해주면 호가 만들어졌죠. 그럼 이쪽에다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든 반시계니까 이번에 요 점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시작. 중심 C에서 C는 여기 잡고요. 그 다음에 끝점은 여기. 결과는 다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기에 들어있는 중심점 각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각도는요. 전부 다 상대각이에요. 상대각이라고 하는 것은 0도 기준이 아닌 내가 출발했던 점을 기준으로 해서 몇 도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중심점을 잡고요. 다음에 중심 C, 중심은 여기다. 이번에 여기에 각도 있죠? 그럼 각도 A. 자, F8번 키를 끄고 해볼게요. 그러면 마우스 따라 이렇게 움직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출발했어요.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몇 도냐는 거죠? 그래서 각도는 180이다. 이렇게 주면 딱 반만 나오죠? 그리고 각도 옵션을 썼을 때는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아까는 우리가 위에서 출발했죠? 여기도 여기서 출발해 볼게요. 자, 시작. 중심 C에서 중심을 여기다 잡아볼게요. 그 다음에 각도 A. 하니까 안쪽으로 들어가죠? 요때 부호를 빼기를 붙여주는 거죠. 빼기 180. 물론 컨트롤 키를 눌러주면 되는데 이때는 각을 못 주기 때문에 수치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갔죠. 결과는 계속 같은 게 나올 거예요. 자, 이번 세 번째 거 있죠? 길이. 자,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현입니다. 현. 현이라는 것은 이런 호가 있을 때 호의 끝점과 끝점을 직선으로 이었을 때를 우리가 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요점하고 요점, 중심점, 스타트, 센터, 그 다음 랭스. 그러면 현의 길이를 최대가 줄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요 직선의 길이가 아까 우리가 50에 30을 줬으니까 30이 되겠죠. 그럼 현의 최대 길이는 30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3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커져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호에서 자 여기 시작점, 그 다음 중심 C, 중심은 여기에 되겠죠. 똑같이. 자, 현의 길이 L. 그럼 최대치 30을 줘볼게요. 그러면 하나가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25를 해볼게요. 반시계니까 여기 시작점, 중심 C에서 여기를 잡았어요. 그 다음에 현의 길이 랭스 25를 줘볼게요. 자, 가다 말아버렸죠? 자, 그러면 요 두 지점의 거리를 우리가 측정을 하고 싶어요. 그때는 치수 집력, dim aligned라는 거예요. 그래서 dim ali. 리니어는 선형은요 수평 수직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점, 두 점. 자, 요 전체 길이가 정확하게 25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시작점, 중심점, 현의 길이를 쓴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요거 있죠? 시작점, 끝점 각도, 시작점, 끝점 방향, 반지름. 해볼게요. 자, ARC. 시작점 여기 잡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끝점이죠? END. 여기.
지금은 호가 해괴망측하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아직 옵션이 설정이 안 돼서 그래요. 자, 그래서 각도 그러면 180이다 하면 다시 시작점, 끝점, 각도. 자, 이거 각을 제가 크게 줘볼게요. 뭐 각을 예를 들어서 270도더라. 그러면 270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중심 여기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요 각도가 270도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제가 라인 여기 잡고 중심점 잡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각도는 dim ANG를 쓴다고 그랬죠. 자, 요 직선, 요 직선. 이쪽에 해보니까 정확하게 90이 나오죠. 그럼 여기 90도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270도가 된다는 뜻이 되겠죠. 이쪽도 90. 자, 그래서 270이 만들어진 걸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우리가 리스트라는 거 해볼게요. 객체 정보를 뽑는 거야. 리스트에서 홀을 클릭하고 엔터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시작각 225, 끝각 135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값들을 우리 계산해 보면 270도가 나와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다시 아크 시작점 여기 잡고요. 그 다음에 end E 해서 여기 잡았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방향이 있죠. 자, 여기서 방향은 접선 방향이에요. 그러면 접선이라고 하는 거는요, 말이 이렇게 됐다. 항상 접선이 이렇게 됩니다. 이 생성되는 호 있죠. 이 호와 호의 중심을 끝점을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요 직선의 수직인 선을 그려주면 이게 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배가 이렇게 되고 싶더라. 그럼 중심 요 선상에 존재를 해야 되죠. 그럼 요 선의 직각인 선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럼 방향으로 봤을 때는 180도 방향이 되겠죠. 접선 방향. 그래서 방향은 180이다. 해주면 왼쪽으로 갔죠. 자,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다시 중심. 자, 각도나 방향은 제가 순서를 안 지켜도 된다고 그랬죠. 반시계라는 거. 자, end 여기 클릭을 했고요. 다시 방향 D를 줘볼게요. 그 이번에 이쪽으로 갈 거죠. 그렇죠? 그럼 이쪽 방향.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방향 되는 그 각도가 0도가 되겠죠. 그래서 0이다 주면 오른쪽으로 볼록한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제 하나 더 남았죠.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요겁니다. 끝점 반지름. 자, 그러면 요거는 또 제약사항이 있어요. 무슨 제약사항이 있느냐? 자, 시작점 end 여기 반지름 R. 자, 우리가 이렇게 두 점을 찍었기 때문에요. 요 두 거리가 지금 30이죠. 그러면 거기에 반지름은 15가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 두 점을 찍었던 그 절반보다 작게 주면은 이거는 나선형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반지름을 15를 줘볼게요. 15를 주는 거는 요거 높이가 30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반지름을 크게 한번 줘볼게요. 자, 시작점 end는 여기 그 다음에 반지름 100을 줘볼게요. 그러면 여기 어딘가 중심이 있겠죠? 중심이 여기가 되네요. 요거 두 점을 통과하면서 반지름이 10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dim RAD 해볼게요. 그럼 정확하게 반지름이 10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금방 했던 시작점, 끝점 반지름이라는 거 있죠. 요게 도면 작성할 때 의외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도 기억을 꼭 해주세요. 자, 나머지 세 개는 아까 했던 요 순서 있죠. 요거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점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만 해볼게요. 자, 아크 먼저 중심 C. 그럼 중심점은 여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시작점 묻죠? 시작점은 여기다. 그 다음 묻는 게 뭐예요? 끝점이죠. 호의 끝점, 끝점은 여기다. 똑같은 결과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중심 C 여기를 잡아볼게요. 그 다음 시작점 여기다. 그 다음에는 각도 A 180을 주면 반쪽짜리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다시 중심 C 여기가 되겠죠. 시작은 여기.
그 다음에 현의 길이 랭스 최대는 요 전체의 길이하고 똑같다 그랬죠. 30을 줘보면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제가 옵션별로 쭉 설명을 드리긴 드렸는데 도면을 봐야 돼요. 도면에서 어떤 치수가 주어졌느냐 거기에 따라서 활용이 달라지는데요. 그러면 금방 했던 시작점, 중심점, 끝점이라는 거 있죠.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가 볼게요. 자, 어제 우리가 그려놨던 예제 도면이 있잖아요. 요거. 자, 요거를 예를 들어 볼까요? 어제 우리가 이거 할 때는 필릿을 해가지고, 그쵸? 여기와 여기를 찍어서 했는데, 자, 필릿 대신에 아크를 해볼게요. ARC. 자, 시작점 여기 찍었고요. 중심 C. 중심은 여기다. 그 다음에 끝은 요점 이렇게 해도 되겠죠. 또는요. 시작점 찍고, 이번엔 끝은 갈까요? AND 여기. 그 다음에 여기서 반지름 R은요. 반지름 R은 요거 값이 얼마였죠? 요거 반지름이 10이네, 그쵸? 그러면 여기서 반지름 10이다.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또는요, ARC, 자, 시작점, 끝점. 반지름을 우리가 모르겠더라. 그럼 제일 좋은 건 각도죠. 각도 A, 180도다. 이렇게 해줘도 되죠. 또는요, 여기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거 지워볼까요? 지워버리고 ARC, 시작점, 중심 C에서 여기 잡고 끝점 여기 이렇게 클릭해도 되죠. 또는요, 시작점, 그 다음에 중심 C 여기, 그 다음에 현의 길이 L. 그러면 현의 길이는 어차피 요 직선의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72잖아요. 그렇죠? 반이 70이니까 그럼 14.4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도 되고. 그래서 호는 어떻게 쓰인다라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조면에 뭐가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접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점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형태로든 호를 조합을 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호가 도면 작성에서 나름대로 또 많이 활용이 되고 하기 때문에요. 이런 기능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폴리라인이라는 거 있죠? 폴리라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아까 여기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몽땅 지울게요. 자, 딜리트 키, 가운데 휠 더블 클릭. 자, 먼저 폴리라인 설명을 드리기 전에요. 제가 라인을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자, 요 랭스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제가 그냥 두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P라인. 자, 이미 한 점을 찍고요. 자, 여기서 길이라는 게 있죠. 길이가 요 랭스인데요. 자, 길이 해볼게요. 자, 길이 하니까 방향을 묻지 않고 길이를 묻죠. 그럼 예를 들어서 길이를 제가 한 100에다 줘볼게요. 어디로 가는가? 요 선하고 똑같이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혼자 독하기 어려운 게 이 길이에요. 길이는 세 가지 이용했어요. 만일에 지금처럼 선을 그렸다. 그럼 제가 이 선을 요 방향으로 그렸잖아요. 요 선을 요 방향으로 그리기 때문에 선이 이렇게 간 거예요. 그 다음에 호를 그렸다. 그러면 호의 접선 방향. 그 다음에 값을 알 수 없을 때는 무조건 0도로 갑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가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아크를 해볼게요. 아크를 한 점, 두 점, 세 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접선 방향이 있을 거거든요. 자, 보세요. P라인 이미 한 점을 찍고요. 자, 길이 100을 줘볼게요. 선이 이렇게 갔죠, 그렇죠? 그럼 뭐냐면은 이거는요. 요 호의 중심 있죠? 중심과 이걸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인 여기 한 점을 찍고 중심선을 그려볼게요. 요 선에 수직인 선을 그려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요 선에 수직인 선을 우리가 그리겠다. 그러면은 X라인이라는 명령어가 있었죠. X라인에서 각도, 다음에 참조 레퍼런스. 요 직선에 대해서 우리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빼기 90을 줘볼게요. 뭐 사실은 빼기 90을 주든 그냥 90을 주든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양방향으로 가니까 자 여기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리고 요 직선을 제가 무브해서 옮겨볼게요.
요 점을 여기 딱 올려볼게요. 여기 끝점에. 자, 끝점에 올려보니까 이렇게 겹쳤죠. 정확하게 겹쳤습니다. 그래서 랭스라고 하는 기능은 내가 직전에 있죠. 폴리라인에 랭스를 쓰기 직전에 어떤 행위를 했느냐. 그 행위라는 게 선과 호와 그 다음에 원은 방향성을 안 가지죠. 또는 세도면을 그리게 되면 직전에 내가 한 게 없잖아요. 이럴 때는 무조건 영도 방향으로 하는 거죠. 이 내용이 어렵다 뿐이지 그 외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P라인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미 한 점을 찍었고요. 자, 그냥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제가 선을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근데 요 방향으로 선을 조금 더 긋고 싶은데 문제는 우리가 각을 모르잖아요. 요럴 때 랭스를 주고 50을 더 가겠다. 그럼 그 가는 방향으로 그대로 가는 거죠. 이렇게 랭스가 활용이 돼요. 자, 그 다음 나는 이쪽으로 가긴 가는데 화살촉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자, 화살촉은 우리가 이게 반폭이 있고 폭이 있죠. 그럼 폭을 한번 해볼게요. 폭. 자, 시작은 10을 주고요. 끝은 0을 줘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뾰족한 게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이 각을 모르죠. 그러니까 또 여기서 길이 L을 주고 예를 들어서 50만큼만 가자. 그럼 이렇게 뾰족한 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폭을 줬으니까 50을 줬고요. 그럼 반폭을 하고 싶더라. 그럼 하프가 되겠죠. 하프는 시작을 25, 끝은 0을 줘볼게요. 뭔가 잘못됐다, 그렇죠? 그럼 제가 잘못했죠, 그렇죠? 치수를 미안합니다. 시작이 10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면 5를 줘야 되는데, 자, 그럼 수정하면 돼요. 자, 반폭 하프는 5다. 끝은 0. 그럼 똑같은 결과 나오죠? 그 다음에 길이 L은 또 10이다 해볼게요. 50이었나요? 제가 잘못했네요. 멀리 갔다 와서 오늘 정신을 못 참기는 것 같네요. 미안합니다. 자, 길이를 50이다. 그럼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시작을 50을 줬고 또는 시작을 10을 줬고 또는 시작을 5를 줬으니까 그리고 끝은 0을 줬잖아요. 자, 그런데 다시 해볼게요. 만일에 시작을 있죠. 시작은 뭐 0을 줘도 되고 크게 줘도 상관없어요. 그럼 시작을 0 주고 끝을 10을 줘볼게요. 그럼 지금부터는 처음에만 뾰족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다 10자리가 계속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모서리가 이렇게 비었잖아요. 빈 거는 엔터키하고 빠져나오면 자동으로 메워져요. 자, 그러면 제가 폴리선을 왜 따로 설명을 드릴 게 없다라고 했느냐면 다시 해볼게요. 자, 시작점 한 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앞에 줬던 값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자, 호를 들어가 볼게요. 호 들어가니까 보세요. 각도, 중심점, 방향, 반폭, 요 저 호에서 선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반지름. 두 번째 점이 아까 호에 들어있던 3점 기능이에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한 점을 찍었죠. 자, 두 번째 점을 줘볼게요. 그럼 진짜로 두 번째 묻죠. 자, 여기가 이미 첫 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두 번째와 세 번째. 또 두 번째 점에서 여기 첫 번째 점 됐다고 그랬죠? 그럼 두 번째와 세 번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으로 빠져나가 볼까요? 또 여기서 길이 L을 해볼게요. 금방 우리가 호로 끝났잖아요. 자, 100을 줘볼게요. 그러면 호의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바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폴리선은 따로 설명을 드릴 게 없어요. 대신에 폴리선 가지고 태극마크는 그려볼 수가 있어요. 수업할 때 만들어 봤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호.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각도를 줘볼까요? 각도. 우리는 180짜리로 만들겠다. 그럼 180짜리가 나오죠. 자, 그 다음 끝좀 물어볼 때 예를 들어서 골뱅이 100, 각도는 0 해볼게요. 그럼 중심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다음 점 있죠. 그러면 똑같이 지금 골뱅이 100, 각도는 0도 해볼게요. 똑같은 게 만들어졌죠. 다음에 여기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서 클릭을 해주면 그래서 태극 마크가 손쉽게 만들어졌죠. 그것도 폴리선 가지고. 자, 그러면 요거는 주로 건축 작업하는 분들이 많이 써요. 자, 우리가 Shift의 가운데 휠을 눌러서 돌려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지난번에 우리가 change라는 명령어 했었죠.
체인지에서 제가 몽땅 지정을 해볼게요. 어차피 얘네들은 폴리선을 하나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해도 돼요. 자, 특성 P. 그 다음에 두께라는 거 있죠? 두께, 티키니스. 거리를 모를 때는 그냥 한 점, 두 점. 왜? 캐드에서는 거리나 각을 모를 때 두 점을 찍어주면 된다고 그랬죠? 찍고 계속 물어보잖아요. 더 이상 줄 거 없으니까 엔터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고, 그쵸? 자, 여기 2D 와이어프레임에서 여기서 개념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벽이 자도 그냥 손쉽게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폴리선은 주로 컴퓨터 그래픽 하는 분들이 좀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오토캐드에서 어떤 모양을 그려서 두께를 준 다음에 3D 프로그램인 뭐 맥스라든지 마야라든지 이런 쪽에 보내서 쓰게 되는 거죠. 자, 평면으로 돌릴게요. 그리고 개념을 다시 2D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꿀게요. 자, 그리고 모두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폴리스는 지우기 전에요. 자, 우리가 지웠던 거를 복원하는 게 웁스였죠. 자, 폴리선으로 작성된 거는 익스플로드에서 분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됐죠, 그렇죠? 근데 두께는 우리가 조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분해했던 거 연결하는 게 조인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조인 요것만 싹 지정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하나가 인식됐죠. 또 요거 싹 지정해서 어떻게 해주면 요거 지난번에 제가 필릿이라는 명령할 때 지그재그선 있죠. 이렇게 지그재그선을 그려놨고 이거를 조인한 다음에 필릿하는 걸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편집하는 명령어는 폴리라인 에디트라는 게 있어요. 그건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모두 지웠습니다. 자, 폴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각형이에요. 다각형인데 최소 삼각형에서 최대 1024, 1024각형까지 그려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서클에서 원 그려볼게요. 자, 우리는 이 원에 내접하고 외접하는 육각형과 오각형을 그려볼게요. 그래서 원에 내접하는 오각형, 외접하는 육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리건. 그러면 먼저 오각형. 자, 그러니까 폴리건의 중심을 묻죠. 폴리건의 중심은 원주 위에 어디든 괜찮습니다. 클릭. 그 다음에 원에 기본이 원에 내접돼 있죠. 그러면 엔터키가 넘어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반지름이 얼마이냐. 근데 우리가 이 원을 그냥 그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는요.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원주에 우리가 어떤 특정 점을 클릭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원의 0도, 90, 180, 270 되는 지점을 클릭을 해줄 수 있는 쿼드런트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이 원을 있죠. 이 원을 아주 짧게 잘라주면 그거는 이 원이라기보다는 직선에 가까워지죠.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중심을 이어주면 이건 다 직각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 되면 여기 위에 무한대의 선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점이. 그래서 현재 이 원의 중심에서 원의 0도와 180을 지정해 줄 수 있는 수직점이라는 게 있어요. 수직. 퍼펜디큘러라고 하는. 그리고 이 원주상의 어느 점을 다 찍어줄 수 있는 근처점, 리얼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자, 그걸 한번 알아볼게요. 자, Shift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면 여기 그림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동그라미가 이렇게 네 군데 찍힌 게 되죠? 4분점, 직교. 자, 그럼 4분점을 한번 해볼게요. 4분점. 보세요. 0도, 90, 180, 270도 점을 찍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점이 나왔다 해서 이렇게 갈 필요는 없어요. 저 위로 가볼게요. 저쪽에 표식이 됐을 때 클릭하면 자동으로 돌아가서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원에 내접하는 오각형을 만들어 봤고요. 다시 엔터키해서 이번에는 원에 외접하는 육각형을 그리겠다 했죠. 육각형. 자, Shift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거 굳이 안 해도 되죠? 중심점, 그쵸? 그냥 올려주면 나오죠?
자, 중심점 잡고. 자, 이번에는 원의 외접 C. 또 반지름 물어보죠. 자, 이때 이번에는 직교를 해볼게요. 직교를 해보면 마우스가 이쪽하고 여기 두 군데밖에 안 갑니다. 다른 데는 안 갑니다. 이쪽이냐, 이쪽이냐. 그러면 이쪽으로 가겠다. 그럼 여기 왔다 해서 굳이 찾아갈 필요는 없다고 그랬죠. 저 표식 나왔을 때 클릭을 해주면 원의 외접하는 육각형이 만들어진 거죠. 정육각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각형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요 변의 길이와 똑같은 팔각형을 만들고 싶더라. 문제는 거리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팔각형. 이게 답은 이겁니다. 모서리, 엣지라는 거 있죠? 모서리 해서 자, 여기를 첫 번째, 여기를 두 번째 찍어 볼게요. 그럼 정확하게 팔각형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지는 않는데요. 이거는 뭐 다른 심볼 같은 거, 어떤 도면에 있잖아요. 도면에 어떤 그 표식기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폴리선의 특징은요. 옵셋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신밀히 해볼까요? 폴리선은 한 번에 옵셋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여러 번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클릭하고 다중 M. 멀리 가서 클릭해주면 동일한 게 나오죠. 다른 쪽에 적용하려면요. 엔터키가 넘어간 다음에 얘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또 다중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폴리선은 언제든지 한 번에 옵셋, 필립, 챔퍼가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들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이거 모두 지울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해치라는 거 있죠? 해치와 글자 적는 것만 하면 되는데요. 가운데 휠 더블 클릭 한번 하고요. 형태를 자, F8번 키를 딱 켜가지고 할게요. 직선을 두 개 그려주고 자, 조금 빠른 감이 있죠. 설명이. 시간이 조금 넘어가길래 좀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서클 원을 제가 두 개를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 글자를 적을게요. 글자 적는 거는 텍스트라는 명령을 적어 좀 쓰는데요. 텍스트 했을 때 한글이 나올지 또는 한글이 안 적힐 수도 있으니까요. 항상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서체를 내가 쓸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그 지정하는 거는 스타일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스타일 자, 지금 보니까 에리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를 우리가 쭉 내려서 굴림이라는 걸 써볼게요. 굴림. 근데 간혹 가다가 요 굴림을 안 쓰고요. 저 위에 가서 여기 굴림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글자가 90도 회전해 버립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굴림을 지정을 할게요. 글자 높이 같은 거 빼고요. 자, 적용, 닫기. 자, 그 다음에 글자는 텍스트. 자, 이미 한 점을 클릭을 할게요. 그 다음에 글자 높이는 예를 들어서 10 정도를 줄게요. 회전 각도는 넘어가고요. 자, 오늘은 수요일이죠. 그래서 수요일 글자를 적어 볼게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빠져나올 때는, 자, 스페이스가 이때는 엔터키 역할을 안 해요. 그래서 빠져나올 때는 정상적인 엔터키를 한 번, 두 번을 해줘야만이 문자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해치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해치. 해치를 하게 되면 위에 이제 내용들이 바뀌어요. 그러면 제가 안시 31을 쓰겠다 하고 여기를 클릭을 해주면 돼요. 그럼 지금처럼 문의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들어가는 걸 우리가 해치라고 하는데요. 실제 도면에 보면 여기 있죠. 여기 해칭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해칭이 들어가 있죠. 또 여기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도면에는 저 해치라는 기능이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해칭은 기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뭐
건축에서는 어떤 뭐 잡석이라든지 또는 유리 모양 같은 거, 또는 토목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잡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굵은 모래, 가는 모래 이런 거 다 표현할 때 쓰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냥 우리가 해칭을 하게 되면은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리고 트림. 자, 이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잘라보겠다라고 하면 이게 안 잘라집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잘라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해치에서요. 여기 보면 설정이라는 거 있죠. 설정. 그리고 화면을 여기 확장시킨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일반, 외부, 무시가 있는데요. 자,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타겟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든 제일 외곽 면적이 있죠. 여기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되는데요. 먼저 나와 있는 일반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얘네들은 몽땅 지정했을 때입니다. 했을 때 홀수 면적에다가 해칭해 주는 게 일반이고요. 외부를 하게 되면 홀짝이 상관없이 제일 외곽만, 그 다음에 무시하게 되면 모두 다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거를 일반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편집이 가능해집니다. 자, 일반 했고요. 자, 확인을 한 다음 해칭 종류를 제가 다른 걸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이 삼각형을 눌러서 자, 위에 있는 것들 중에서 특히나 AR로 시작하는 거는 아키텍처에서 건축이에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쭉 내려서 이 중에서 원하는 거. 그럼 제가 네트를 해볼게요. 하고 여기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이런 모양 들어가죠. 자, 엔터키. 자, 그러면 지금 요거는 우리가 일반을 썼기 때문에요. 자, 일반을 쓰게 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원을 제가 지워볼게요. 지워버리면 메워져 버리죠. 또는 이 원의 위치를 바꿔볼게요. 또는 키워볼게요. 바로바로 갱신이 되죠. 그러면 또 지울게요. 메워졌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가운데를 뚫어야 되겠더라. 그럼 원을 예를 들어서 두 개를 그려볼까요? 다음 트림에서 자, 요 원 있죠? 요 원과 요 원을 잡고요. 엔터키 한 다음 이거 잘라볼게요. 잘라지고 잘라지죠. 얘는 안 잘라지죠. 전혀 개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일반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랬다 하더라도 이 원을 다시 우리가 지워버리게 되면 다시 메꿔지는 거죠. 요게 일반이에요. 자, 이제 해치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해치해서 지금 글자 위에 올려보니까 그렇죠? 글자는 자동으로 해칭이 비켜갑니다. 근데 다른 게 하나 더 있어요. 자, 여기에서 설정에 색상이 있죠. 그라데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주로 우리 해치 같은 경우에는 종이로 인쇄할 때 많이 쓰고요. 그라데이션은 주로 이제 인테리어 쪽에서 많이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색깔을 제가 한번 조합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초록색 하고요. 두 번째 색상을 조금 연한 색을 해볼게요. 아니면 여기서 트루 컬러 있죠? 트루 컬러 가서 여기서 조금 더 연하게 이렇게 조정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향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확인, 여기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줬던 색상으로 바뀌죠. 이런 게 우리가 해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게 해치 에디트라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해칭했던 걸 수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치 에디트. 자, 얘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얘는 일반이다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 해칭 종류를 바꾸고자 할 때는 얘를 클릭을 해주셔도 돼요. 그럼 종류가 많죠. 그래서 안시, ISO, 기타 사용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치 패턴을 코드를 만들어 집어넣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면 얘는 제가 위가 너무 크니까 여기서 스타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일반으로 바꿨죠? 자, 확인. 그리고 어떻게 돼? 일반 되니까 가운데가 비어버리죠? 그래서 항상 일반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해치 에디터를 꼭 이렇게 해서 내용을 바꿀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요게 매치 프로퍼티스라는 거 있죠. 이걸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색상 조합을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얘를 요거와 똑같이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요럴 때도 매치 프로퍼티스를 쓸 수가 있어요.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가 원본이 되겠죠. 요거 클릭하고 얘를 지정해주면 똑같은 색상을 아주 손쉽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해치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일반이 되게 되면, 자, 요 점을 제가 옮겨가 볼게요. 옮겨가니까 해칭이 그대로 다 업데이트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일반이 되게 되면이 나중에 우리가 스트레치라는 명령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당겨보면 해칭이 그대로 같이 늘어나죠. 그래서 해칭을 일반을 해주게 되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편집을 할 수가 있고 편집을 하게 되면 해칭은 업데이트가 되게 되는 거죠. 자, 됐죠? 이제 모두 지워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글자 적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요. 단순하게 글자 적어보고 수정해보고 특수문자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가오는 토요일 날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한번 적어는 볼게요. 자, 텍스트 이미 한 점 클릭을 하고요. 자, 글자 높이 10mm. 그다음 문자 회전 각도라기보다는 문단 전체의 각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글자를 적고 스페이스 넣어주면 이게 정상적인 스페이스 역할을 하죠. 그리고 엔터키하고 또 다른 글자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주의사항 절대로 ESC를 Escape를 누르면 안 됩니다. 여긴지 한번 볼게요. 자, Escape 눌러볼게요. 커서가 있는 라인은 지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빠져나올 때는 자, 문자 엔터키죠. 키를 두 번 누른다. 자, 보세요. 엔터키 한 번, 두 번. 자, 그러면 오토캐드의 그 글자의 장점이 뭐냐면은요. 자, 글자를 제가 여기다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서 적다가 다른 쪽에 클릭하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위치 변경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일반 워드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이렇게 작업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 특수문자라고 하는 것은요.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미 한 점을 찍었고 글자 높이, 회전각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이 50을 적고 싶어요. 그러면 퍼센트 여기 지름이죠. C 50. 그 다음에 음수 양수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퍼센트 P 값은 예를 들어서 0.5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5도로 적겠다. 그러면 45 퍼센트 D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특수 문제예요. 자, 글자를 우리가 수정하고자 할 때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텍스트 에디터 또는 DD 에디터. 그래서 텍스트 에디트 수정할 거 클릭을 해서요. 여기에서 뭐 수정을 하겠다. 그러면 목요일 하고 엔터키를 해주셔도 되고요. 또는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수정을 해주셔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치수를 문자를 작성을 해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나머지 여기에 단락 문자하고는 그날 시간 관계상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좀 빠르게 진행을 해서 총 2시간 정도 소요가 된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꼭 따라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뭐 더 좋은 방법은 여러 번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많은 연습을 해주십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주 토요일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수업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건강한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수고하셨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